네, 저희 빅피처를 통해서 오늘 장의 조정의 원인, 향후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연휴에 들어가는 마음이 약간 착잡하실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 얘기를 먼저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미선물이나 중국장을 보면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신경을 조금 쓰고 있다고는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빠지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3거래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그런 거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일단 뭐 내일부터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 이 부분이 시장에 일정 부분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미중 미중 고위급 회담 제가 봤을 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크게 이슈화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잘 보면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서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크게 불거지게 만들 그 여력이 없어요. 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중국이 제대로 안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단도리 차원에서 만나는 거죠. 야, 좀 더 수입 더 하고 이런 물밑 협상하는 거지. 여기서 니네 뭐 틱톡 뭐 화웨이 이러한 문제를 불거져 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라는 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기업까지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하게 조금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트럼프는 벌써 몇 달 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 그 미중 1차 협상 그 고위급 그 임원이 잘못됐다 이러니까 하루 1시간 만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급락을 마무리시켰듯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 대만의 복지부 장관 보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는 거는 결국 쇼죠, 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국 표를 받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나중에 트럼프가 그러면 중국을 가만둘 거냐? 그렇진 않아요. 대선 이후에는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강하게 될 것이고 벼르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 대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대만이 미국에다가 우리하고 FTA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미국에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추후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 대만하고 FTA 할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표를 받기 위해서 중국을 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각만 시키지 그 이면에 오히려 받아내고자 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말에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 역시 크게 뭐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증시 우리 한번 차트 잘 보시면은 좀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쳤고요. S&P도 이제 코앞이에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다우인데 결국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시장 즐기자. 다만 이 3대 지수가 모두 고점 만들었을 때는 그때부터 조심하자. 그러면 지금 시장 오늘 하락하지만 이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저는 8월 달 그 전강 후약이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틀 전부터 양봉, 양봉 또 오늘 음봉인데 조금 더 횡보하면서 조정 주는 건 시장이 앞으로 남은 2달, 석 달의 강한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한 템포 쉬면서 일정 부분 좀 현금만 좀 만들어 놓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고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11월 금방으로 봐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다시피 S&P 진격이 강해가지고요. 예상 시기가 조금 빨리 올 수는 있습니까? 빨리 올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올라갈 게 9 내지 10%예요. 그럼 다우가 문제군요. 걔가 같이 가져야 되거든. 그럼 얘는 내가 봤을 때 한 달 만에 지수가 10% 올라갈 수는 없어. 그러면 9월, 10월 오히려 10월 달에 그런 고점이 탁 형성되게 되면 보통 1, 2주 정도는 횡보하거나 쪼가져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하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미중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 우리 시장을 괴롭힐 것 같지는 않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디램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K바이오는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K반도체 얘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디램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우리 디램 가격 보시면 4월 3일 날 3달러였는데 지금 8월 10일 현재 얼마예요? 2달러 많이 60센트까지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한 28%가 지금 한 4개월 만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급감 수준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에 반영되려면 또 네. 한 3, 4개월 걸려요. 그럼 3분기, 4분기 때 네. 우리 이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삼성전자는 50% 실적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80%를 그래서 차지한단 좀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너무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네.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네. 하나 또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환율 잘 보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여기 급등했던 게 결국은 1분기 때고 지금 이 2분기도 결국 1,200원 위에서의 환율 효과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1,180원 밑으로 이제 자꾸 가잖아요. 환효과까지 없어졌다. 그렇죠. 예. 이 환율에 의한 그 매출의 변화는 또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럼 뭐 진짜로 이 하반기 가가지고 1,18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환율은 더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나거든요. 1,186원이라서 별로 하단 안 남았어요. 예, 80원이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1,160원까지도 봐야 돼. 그러면 이 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율로 인해서 같은 그 1,000개를 팔아도 1,200원일 때하고 1,100원일 때하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1,160원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환쇼크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네. 내가 봤을 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환율로 인한 매출의 그 어찌 보면 착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담아져 있었다면 하반기 가서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이전과 같은 큰 매출에 있어서의 그 비중이 좀 줄어들 네,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율, 그다음에 이 디램 가격의 하락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럼 그러한 부분이 진짜로 3분기, 4분기에 나타나면 시장에 크게 어찌 보면 데미지 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조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SK 하이닉스는 참 이제 불안한 자리까지 왔어요. 지금 이 어찌 보면 지지해 줘야 할 라인은 지금 간닥간닥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좀 급락 나와 버리면은 일정 부분 툭 떨어지면서 이제 반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못 받아요. 수급 보면 기관 외국인이 연신 팔고 있기 때문에 개인만 사고 있고 그러면 수급 측면에 있어서 개인이 주도하는 지금 시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SK 하이닉스를 개인이 계속 끌어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횡보하거나 좀 머뭇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지금 틀어주셨는데 8만 원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밑에 지지선 다 뚫려 있지 않겠습니까? 하단에 대한 방어선 어느 정도는 더 열어둬야 될지로 봐주세요. 네, 일단 하단 방어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 보면 한 65,800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좀 무리가 있고요. 네네. 그럼 이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까지를 한번 끊어버리면은 네.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 65,800원에서 여기 95,000원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 중간값이 얼마냐면 79,400원이에요. 그러면 후반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네. 여기를 깨게 되면 그 다음 하단 가격까지 한 73,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000원.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 네, 예, 주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봤을 때 뭐 아직 살아 있잖아요. 예, 살아 있고 시장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하고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20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은 일단 횡보 내지 우상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봐주셨어요.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일단 빅피처. 일단 증권사가 지금 시장 분위기 띄우고 있습니다. 결국 고점에서 야, 우리 증시 더 간다 하는데 네, 더 갑니다. 네, 더 가는데 결국 그러한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시장에 꼭지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증권사 레포트는 내가 봤을 때 10%만 믿으면 됩니다. 반대로 가자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띄우기에 넘어가지 말자, 현혹되지 말자라고 저희 큰 그림 그려보면서 오늘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